서울 강남구의 한정식 레스토랑. 저녁 6시 유리병 너머로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박소연. 30살의 그녀는 자리에서 수차례 손을 모았다 펼쳤습니다. 긴장이 역력했죠. 맞은편에는 약혼자 정도연이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는 그의 부모인 정만호와 이예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만호는 62살, 이예숙은 60살. 두 사람은 중견 건설사를 운영하는 대표 부부로 말과 표정에서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한다는 기운이 물씬 풍겼습니다. 소연 씨, 선생님이시라죠? 아이들 가르치는 모습 참 보기 좋네요. 해숙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가벼웠습니다. 소연은 미소로 받아넘겼습니다. 제 시간에 도착하려 애를 썼지만 정작 소연의 어머니인 박정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집안 어르신. 병원 다녀오느라 늦었어. 택시 타고 가는 중이야. 10분이면 도착. 소연은 재빨리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천천히 오세요. 통화를 끊자마자 도연의 아버지 만호가 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첫 인사가 약속의 절반이라는데 어머님께서 바쁘신가 봅니다. 그 순간 입구가 술렁였습니다. 앞치마를 급히 벗어 접어 든 여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로 정이었습니다. 검은 니트와 낡은 코트를 입은 그녀의 손등에는 세제에 베인 잔상이 있었고 손목에는 오래된 실팔찌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깎듯이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박정희입니다. 웨이터가 의자를 당기자 해숙의 눈길이 정희를 아래 위로 훑었습니다. 어머니, 바쁘신 일을 하시나 봐요. 정희는 담담했습니다. 남의 집 살림을 도와드립니다. 오래 했죠. 순간 테이블의 공기가 미세하게 식었습니다. 소연이 모르게 정희의 엄지 손톱 끝에는 작은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반창고를 보며 어린 시절 새벽밤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정희는 물컵을 들며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보다 손이 말해줍니다. 무엇을 쥐고 무엇을 놓았는지요.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해숙은 그 말을 듣고도 미소만 더 또렷이 그렸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첫 술이 오르자 해숙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예식으로 돌렸습니다. 우리 쪽 하객은 병원장님, 대학 동문, 거래처 대표들이 많을 거예요. 장소는 호텔 그랜드홀로 예약하고요. 드레스 코드는 블랙타이입니다. 그녀의 눈길이 정희의 코트 위 보풀에 잠깐 걸렸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셨죠? 가사도우미입니다. 오후에는 노인복지관 봉사도 다니고요. 정희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소연은 긴장하며 어머니의 손등을 슬쩍 잡았습니다. 온기와 굳은 살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만호가 말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전문성이 중요한 시대라 직업은 다 존중받아야죠. 말은 존중이었지만 우리와는 다른 세계라는 선이 테이블 아래로 그어졌습니다. 도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버지라고 말문을 열다가 소연의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희는 불편한 기류를 알아차리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도연 씨, 어린이 흉부수술 봉사 다녀오셨다지요? 선생님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하더군요. 도연이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 그걸 어떻게? 정희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이들 숨소리 고르게 만들어주는 의사. 그 한 문장만으로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해숙은 다시 단정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서로 집안끼리도 어울려야 안정적이죠. 정희의 눈빛이 잠시 유리창 밖 네온에 반사되었습니다. 그 안정이라는 게 사람을 위에서 아래로 재는 저울을 필요로 할 때가 있지요. 소연은 어머니의 말끝에서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정희가 사람을 재는 저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감각.
작은 실팔찌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지켜온 선, 그리고 아직 밝히지 않은 연결의 존재를 암시하면서 말이죠. 상견례가 끝난 다음 날입니다. 소연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 앉아 생활통지표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겨울 바람이 쓸쓸히 흔들렸습니다. 오후 5시 도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잠깐 볼 수 있을까? 카페에서 마주 앉은 도연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셔. 내 잘못이 아니라는데. 현실을 생각하자고. 그가 현실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소연은 웃음과 울음 사이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현실?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만들려고 했던 그게 현실 아니었어? 도연은 끝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희가 앞치마를 매단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니? 소연은 말없이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파혼하재 정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래, 알아. 사람은 위기에서 본심이 드러나는 법이야. 소연은 눈물을 닦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만 사랑이 사랑인지 아닌지는 흔들어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이지. 잠깐만 더 기다려. 그녀는 벽시계를 한번 보더니 휴대폰을 꺼내 캘린더를 확인했습니다. 일정 하나에 길게 곡선을 그었습니다. 그 밤 창밖 불빛이 발치까지 흘렀습니다. 소연은 눈을 감고 엄마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세제를 오래 만진 사람의 손. 그러나 그 손은 어느 날부터인가 너무 정확하게 사람의 결을 읽습니다. 아이들의 가정사도, 학교 행정의 미세한 문구도, 심지어는 사람의 미소 속 주름의 방향까지 정희는 알고 있다. 아직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며칠 뒤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상우 45살, 정희의 남동생이자 변호사인 외삼촌이 들어왔습니다. 수척한 소연을 보자 상우는 곧장 정희를 향했습니다. 누나, 이쯤이면 밝힐 때도 됐다. 아이한테 숨길 이유가 없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진짜 얼굴이 나오거든. 상우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만호 쪽 요즘 대형 입찰 준비 중이래. 자기들이 꽤 유리하다고 생각하더군. 그 재단 누나가 움직이면 판 전체가 달라질 수 있어.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단? 상우가 말을 멈칫했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상우야. 짧은 호명에 상우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 끝에 그는 소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모가 아니, 내 엄마가 너한테 해줄 말이 많다. 정희는 소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저지른 말을 기억해. 체면이라는 말, 어울림이라는 말, 그 말들의 마지막 값을 직접 치르게 하자. 그래야 오래 배운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무엇을 알고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감은 오는데 단어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준비대로 하세요. 일정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통화를 끝낸 정희는 미소도 찡그림도 아닌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우리가 불행해질 이유는 없어. 다만 내가 내 자신을 더 단단히 아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그리고 준비대로라는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챕터 5 대기업 프로젝트. 정만호는 사무실 집무실에서 임원들을 모아놓고 프레젠테이션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한빛 그린시티 2차 신도시 개발 총 사업비 4,800억. 우리가 따낸다면 회사는 한 단계 점프한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라이드 오른쪽 상단에는 주최은하재단 도시재생위원회라는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만호는 비서에게 확인했습니다. 은하재단 이사장은 어떤 사람이지? 비서는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익명 경영으로 유명합니다. 전면에 나서지 않고 공익 채널 중심으로 투자하는 스타일이라고 만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익명 경영? 대기업이면 다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해숙은 집에서 만호히 넥타이를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쪽 이사장, 혹시 항맥 같은 거 없나? 우리 쪽 인맥으로 밀어붙이면 될 텐데. 만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돈은 돈으로, 실력은 실력으로 게다가 우리 도연이 병원장 라인도 있어. 그대로 밀고 가. 회의 전날 밤 도연은 소연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또 보냈다가 지웠습니다. 지운 자리에는 공허한 점 3개가 남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침묵이 결국 선택이었다는 걸. 그때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은하재단 도시재생 10년 로드맵 발표 예정 기사. 하단 작은 사진에 낯익은 실루엣이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접는 손, 실팔찌. 도연은 눈을 비볐습니다. 설마 앞치마와 재단의 연결고리가 말이죠. 수요일 오후 1시 55분 은하재단 38층 대회의실입니다. 정만호와 임원진이 들어섰습니다. 비서가 귓속말했습니다. 잠시 후 이사장님 입장하십니다. 정면 스크린에는 한빛 그린시티 2차가 크게 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청소용 카트를 민 여성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만호는 비서를 흘겨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런데 여성이 카트를 구석에 놓고 천천히 손을 씻더니 검은 재킷을 걸쳤습니다. 이어서 단상으로 걸어 나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은하재단 이사장 박정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었습니다. 만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그는 상견례 자리에서 들었던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때는 스쳐갔습니다. 지금은 칼처럼 박혔습니다. 정의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재단은 도시재생의 핵심을 사람에 둡니다. 숫자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고를 때 기본을 묻습니다. 약속, 존중, 언어 슬라이드가 전환되었습니다. 평가 항목 기술력 40, 재무 건전성 30, 윤리 파트너십 30. 마지막 항목에 붉은 표시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귀사와 관련한 상견례 자리에서의 발언이 내부 제보로 접수되었습니다. 체면, 신분, 어울림. 이 단어들이 공공 프로젝트에 적합한 가치인지 묻습니다. 만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사장님, 그건 사적인 자리에서. 정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적인 자리의 언어가 공적 자리의 태도를 만든다고 배웠습니다. 저도 오래 남의 집을 도우며 배운 것입니다. 도연이 뒷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잘못은 침묵이었다는 것을. 앞치마, 실팔찌, 남의 집을 돕는다는 직업, 그리고 약속, 존중, 언어의 진정한 의미가 말이죠. 회의가 끝나자마자 만호와 해숙은 소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그들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박 이사장님, 아니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겉껍데기로만. 정의는 손살을 쳤습니다. 일어나세요. 사과는 제게가 아니라 제 딸에게 하셔야지요. 소연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해숙이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 씨, 미안해요. 어머니를 무시한 것도, 당신을 상처 준 것도. 소연은 천천히 손을 빼었습니다. 사람은 선택으로 말한다고 배웠어요. 그날 제 앞에서, 그리고 그 뒤에 하신 선택이 답이겠지요. 그때 뒷문에 서 있던 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나는 겁이 났어. 부모님 말과 내 마음 사이에서. 소연은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 오빠, 겁은 이해하지만 사랑은 겁보다 커야 하잖아. 정의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배우길 바랍니다. 언어의 무게를, 태도의 값을. 그녀가 테이블에 작게 접힌 앞치마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내 출발선입니다. 나는 여길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병원 자원봉사 스케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아병동이 강민호를 다시 보았습니다. 36살의 그는 이전 봉사 때 아이 옆에서 눈물 참던 아버지에게 담요를 덮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민호는 소연의 사정을 알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의 그림을 함께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은 결국 어떻게 대하느냐로 기억되더군요. 그 말이 소연의 가슴에 조용히 닿았습니다. 1년 후 봄, 작은 예식홀입니다. 소연과 강민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들이 웅성이다가 입구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정희가 말끔히 다린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온 것입니다. 소연이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엄마, 오늘도 그 옷이야?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옷이 나를 만들었고 너를 키웠으니까. 축사에서 정희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래 남의 집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 집의 먼지, 그 집의 웃음, 그 집의 다툼을 보며 배웠지요. 결국 집을 집답게 하는 건 비싼 가구가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랑도 같습니다. 앞줄에 앉은 정만호와 이해숙은 고개를 숙인 채 박수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하재단 지역복지기금 기부증서, 사과는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어 태도 행동의 일치였습니다. 피로연 막바지, 도연이 조용히 다가와 축하를 전했습니다. 행복해라, 소연아. 소연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제자리에서 떠나는 그의 뒷모습에 과거의 미련은 남지 않았습니다. 미련 대신 배움이 남았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순간을 소연과 민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마무리했습니다. 진짜 격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다. 그 방식이 너희를 지켜줄 거야. 카메라가 서서히 멀어지며 실팔찌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출발선의 증표가 이제 도착선의 축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끝.